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은 남자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전세권에 관한 민법 조문 정리고요. 이 전세권에 관한 조문은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03조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개념에 관한 조문이고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읽어보면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1항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다. 여기까지는 뭐죠? 용익물권적 측면이고요. 또 경매가 됐을 때 전세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고요. 또 뒤에 나오겠지만 경매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설정 등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법정 지상권은 있지만 법정 전세권이라는 건 없어요. 그 말은 전세권이 성립되려면 예외 없이 반드시 뭘 해야지만요? 설정 등기를 해야지만 전세권이 성립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전세금을 지급했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전세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뭐가 되냐면 임차권이 됩니다. 따라서 개념적으로 전세권과 임차권을 나누는 기준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 가지고 결정이 되고요. 전세권이라고 설정 등기까지 해야 비로소 뭐가 되냐면 전세권이고요. 아직 설정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이라는 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조문을 다시 보죠. 자, 1항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자, 전세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요 전세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요 전세금이 꼭 현금이어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 대신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전세권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건물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토지일 수도 있어요. 다만 이 항 보시면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주로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토지 중에서 뭐는 빠지는 거죠? 농경지, 농지는 빠지는 거죠. 그러면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 토지,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와 건물이 전세권의 객체가 되고요. 이 토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꾸 빼먹게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며죠. 자, 전세권자는 매달 내는 돈은 없어요. 그래서 뭘 안 냈다, 뭘 못 냈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당하거나 쫓겨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할 수 있고, 소멸 청구당하면 전세권도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전세권자에게 경매권도 인정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4조입니다.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 또 은근히 잘 틀리세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땅은 갑의 것이고요.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자, 그럼 을은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토지 사용권이 있겠죠. 그것이 지상권일 수도 있고 임차권일 수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권을 가지고 타인의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 건물에다가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이 전세권의 효력이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에도 어떻게 해요? 미친다. 이런 얘기인 거죠. 1항.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답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두 가지 효력을 갖게 되는데 만약에 이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멸하게 되면 경락인은 이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게 되고요. 첫 번째 효력이고 두 번째는 2항입니다.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건물에 관한 전세권은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치므로 전세권자가 경멸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게 되고요. 또 전세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는 이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거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06조입니다. 일단 전세권도 물권이기 때문에요.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점은 뭐냐면 지상권의 그러한 자유는 지상권의 양도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제한할 수가 없었는데 전세권에 관한 이 자유는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제한할 수 있다는 것에 차이점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06조입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담보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요. 이런 양도 등을 하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러나 설정 행위로 이를 금지할 수 있다는 말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이러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얘기고요. 다만 조심할 것은 이러한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07조입니다. 전세권의 양수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의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양수인도 정상적으로 적법한 전세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인 소유자에 대해서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되고요. 동일한 의무를 갖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08조입니다. 일단 전세권자는 자유롭게 전전세 임대할 수 있고요. 다만 전전세 임대하게 되면 전세권자의 책임이 가중이 되는데 이거 좀 잘 읽어야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죠. 여기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는데 을이 이 건물을 또다시 병에게 전전세했어요? 임대했어요? 물론 원칙적으로 갑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는데 원래 전세권자의 책임이 뭐가 된다는 거죠? 가중된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수험생들이 여기서 불가항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꾸 천재지변, 지진, 화상폭발 이런 걸 생각하시게 되는데 이 불가항력이 그냥 불가항력인 것이 아니라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었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이 건물이 무너졌다.
그러면 뭐 이거는 면할 수 있는, 전전세 안 했다고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강력인 게 아닌 거죠. 그럼 뭘 말하느냐? 요 병, 전전세권자나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요 목적물이 멸실됐을 때 을의 입장에서 그것이 불강력이라 하더라도 갑에게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얘가 안 살았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이니까요. 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이게 공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규정이 없어서 을이 갑에게, 을의 입장에서 불강력이기 때문에 갑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돼버리면 갑은 을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병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308조에 따라서 을의 입장에서 불강력이라 하더라도 갑에게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은 갑은 을로부터 받은 그 전세금에서 병이 손해를 입힌 만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공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을이 피해보나요? 안 보죠. 을도 병으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전세금이나 임차 보증금을 받아둔 상태니까 갑이 까면 을도 뭐 하면 되는 거죠? 까면 되는 거죠. 이게 더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더 편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고 있는 것이니까 요 불가항력 느닷없이 뭐 천재지변으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9조입니다. 자,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따라서 직접 지배권이니까 전세권자는 스스로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사용 수익해야 돼요. 309조.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자, 누가 수선해야 됩니까? 전세권자가.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한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우리가 임대차에서 임차에는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자는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고요. 고장난 곳이 있다면 스스로 고쳐서 사용 수익해야 되므로 전세권 설정자에게 필요비 상한은, 수리비 상한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뭐는 청구할 수 있냐면 유익비는 청구할 수가 있어요. 310조입니다.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거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행위나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다. 뭐하고 똑같죠? 점유권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세권자는 필요비는 상한을 청구할 수 없지만 뭐는 청구할 수 있죠? 유익비 상한은 청구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왕 전형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한 기간을 뭐 할 수 있죠?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이것도 전세권과 똑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311조부터 해가지고 전세권에 관한 민법 조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